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 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시즌 2. 예. 요즘에 몸이 가벼워지시더니 아주 아니 몸이 가볍다기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예. 앞으로 긍정적으로. 박근혜 정권 물러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야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긍정적으로. 그렇게 될까? 우리 저 김성수 평론가 손 예. 나올 거다. 예. 그건 당연한 하세요. 거지. 그 긍정적인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야. 어때요, 그렇지만 지금? 야권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가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어? 진짜? 할 거야. 제발 뭐라고 하지 마. 자, 손 하여튼, 어떠냐니까. 괜찮아요? 뭐 사실 경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 뼈가 아주 잘 붙고 있다고요. 잘 붙고 있어요. 예. 아주 40대의 뼈 같지 않다고. 와, 그래요. 20대의 뼈 같답니다. 철이 덜 들었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사실 연말 특집입니다. 예. 이제 2016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빠르다고? 어. 나는 왜 이렇게 2015년이 긴지 아주 미쳐버리겠어요. 왜? 어? 왜? 저는 2015년이 아주 너무 끔찍해요. 끔찍해서 긴 거 말고. 예. 진짜 너무 바빴잖아요. 너 바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몸만 바쁘지. 이건 사람을 막 불안하게 하고 시간을 없게 만들어. 왜냐하면 불안감이 결과적으로 영혼을 잠식하거든.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명언 나왔다. 불안감이 영혼을 잠식한다. 그거 있어. 이미 남들이 쓴 말이야. 나 김성수 평론가가 참나, 이야기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불안감이 영혼을 잠식한다. 불안이 영혼을 잠식한 사회는 예. 잘못된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15년 저 개인적으로는 예. 교통사고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다. 교통사고로 시작을 해놓고 연초에 그래놓고선 연말은 팔이 부러져.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끔찍한 2015년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2015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돌아오지 않고요. 네. 한번 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올 2015년이 또 라디오 재벌이 된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되게 웃긴다. 예. 저는 정말 바빴어요. 그러니까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실속 없이 계속 바쁜데 그나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재벌에 옆에서 계속 라디오 재벌에 올라선 이런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진짜 하루에 라디오만 4-5번 하니까 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언론 환경에서 요만한 물방울로 탁 떨어져서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TV 조합원, 저 조합원이에요. 저 조합원 가입했어요. 조합원 여러분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TV 하나 잘리셨다고. 아니 근데
그런 예. 걸로 치면은 예. 당신은 안 잘렸어? 나는 라디오 잘렸어. 아, 라디오 잘렸어? 진짜. 아, 자. 그놈의 KBS 라디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이 국민 TV에서 마수다를 통해서 저희는 진실된 언론이 무엇인가 내년에도 보여드리겠다. 그래가지고요. 살아남으면. 세상의 최유한 평론가가 마수다가 전하는 국내 10대 뉴스의 1위에다가 마수다 탄생을 아니 어떻게 그게 10대 뉴스에 들어가 1위에. 아이고 참말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그 10대 뉴스 순위를 갖다 좀 바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이 연말 그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예. 국내에서 10대 뉴스 나름대로 우리가 뽑아봤고 예. 또 국제적인 10대 뉴스도 한번 예. 이렇게 뽑아봤잖아요. 10위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찾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 이게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뽑았지 예. 무엇이 10등이고 무엇이 1등이다 이게 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위 없이 네, 순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정리한 생각나는 거 예. 그게 뭘까요? 어느 것부터? 무조건 국내부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메르스 사태 짜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메르스는 진짜 야, 끔찍한 재앙이었죠. 난 사실 옛날에 뭐 사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메르스처럼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한 건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왜 그랬냐? 예. 정부가 우왕좌왕했으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어디 갈 데가 없었다니까. 맞아요. 아니 뭐 안심하라 이래놓고서는 보건복지부장 나와가지고 네. 이랬는데 그야말로 그 옆에서 뻥뻥 감염됐다는 사람이 터져. 또 뭐 여기까지 이렇게 조치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확산 안 할 거다. 근데 옆에 병원, 뒤에 병원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보균자인 상태에서 엄청나게 또 돌아다녔어. 이런 그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막 공포스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삼성의료원과 같이 가까운 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이 메르스가 딱 퍼질 때 장례식장에 갔었단 말이야, 진짜. 저도 거기 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메르스 터질 때 장례식장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성의료원에 계시는 그 대다수 의료진들은요 헌신적으로 일을 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제가 아는 게 우리 처제가 삼성의료진을 일하고 그런데 있거든. 문제는 내가 알아. 삼성의료원의 경영진은 그렇지 경영진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 왜 그랬겠어? 이윤 때문이지. 당연하죠. 이윤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공공병상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올해 또 새로 내년 예산 짰잖아. 네. 거기에 공공병상 확충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 진주의료원이 이제 그 폐업이 되면서 예. 이게 병상이 공공의료가 그나마 더 줄어들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줄어들었어요. 예. 이게 다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 아니냐.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상 확충 예산을 없고 최초의 영리병원은 허락이 됐죠. 아마 그렇게 제주도에. 됐을 거예요. 예, 제주도 맞다. 제주도에 허락이 제주도에. 됐습니다. 예, 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여러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요. 정부의 말만 들으면 굉장히 세상이 좋게 바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근데 실제로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한테 사방에서 칼을 겨누고 있는, 특히 서민들한테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네. 메르스 사태 언제 공식적으로 종료된지 아십니까? 24일, 4일, 12월 24일 0시로 0시, 종료됐어요. 맞아요. 그럼 1년 내내 메르스 사태 일단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럼 그렇지. 자, 어쨌든 지금 환자가 86명, 세계 2위죠. 예, 특히 그리고 그 사망이 38명. 38명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타격이 큰 게 외국에서 다 알려져가지고 관광객이 안 들어왔어. 그렇죠. 그 영향이 계속 이제 사실은 진행되고 있어요. 예. 경제 성장률도 타격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메르스 사태였다라는 거를 경제 전해드립니다. 성장률 2%를 까먹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 2%를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메르스 사태였는데 예. 이걸 가지고 또 천재지변처럼 얘기하더라 정부가. 이건 진짜 문제다 사실은. 양심에 화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양심에 화해 맞은 이거 거예요. 자기네들 관리 못해가지고 말이야 성장률도 잘만 먹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로 성장한 거는 대단한 기록이다. 야, 이런 뻔뻔스러운 말들을 네. 예, 뻔뻔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뻔뻔해.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 뉴스 생각나는 거. 성완종 파문! 짜잔! 예. 아니,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자살한 사람이 나 거짓말 한다는 건 난 생각 못 하거든요, 진짜. 예, 그렇죠. 아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자살한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 근데 분명히 그 쪽지에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홍준표 1억. 아, 홍준표 좀 자존심 상하겠다. 1억. 부산시장 2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이병기, 이완구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됐어. 아무것도 없는 일은 아니지. 지금 홍준표하고 이완구는 지금 재판 중이에요. 아, 근데 뭐 아직까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나머지 사람 아니, 김기춘, 허태열, 그다음에 부산시장, 그다음에 다. 홍문종, 유정복, 그러니까 다 이병기 뭐야 이거? 이 정권 하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잖아요. 지금. 이 정권 하에서 가장 끝발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법이 있는 이유는 원래 있는 이유는 힘센 놈이 힘약한 놈 막 주먹으로 팰까봐 야 법대로 법으로 보호하려고 있는 건데 거꾸로 법이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전해라. 예. 생각해왔지. 아니요. 예. 예.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야 이거 진짜 성환준 그때 생각하면은 예. 완전 코미디야 진짜. 이런 코미디가 예. 대명천지에. 글쎄 말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법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눈치를 너무 잘 본다. 이게 저울을 잘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네. 눈치를 잘 보더라. 얼마 전에 또 그 한일 그 청구권 협상 관련해 가지고 예. 헌재에 또 올라갔던 거 헌재 있잖아. 올라갔던 헌재가 싹 눈치 보더니 이건 우리가 다룰 일이 아니에요. 어쩜 표정도 저렇게. 각하시켰어. 예. 가까시켰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야 눈치 많이 보더라. 예, 많이 그 전날 외교부의 윤병세 장관이 그랬거든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그러더니 정말 현명하게 시내를 준 거야. 각하. 예, 이런 연병 참. 그. 연병. 에휴. 언제쯤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사법 체계와 그 힘 있는 그래서 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사법부를 갖게 될까요? 뿌리부터 바꿔야 돼 사실. 이게 그 권력 그러니까 윗대가리 바꾼다고 해서 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법 개혁.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김선재 평론가 얘기대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일단 급한 대로 권력부터 교체하자. 그러니까 검찰부터 기소권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경찰과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양쪽이 좀 이렇게 견제하고. 서로 견제하면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주장하셨던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요걸 통해서 또 검찰 스크를 견찰이 되려고 하는 스크를 감시하고 그래서 정치검찰 스크를 그냥 아예 그냥 그래 버려야 예.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짜잔. 참 이건 말을 하기가 굉장히 피곤해. 나는 배 아파. 이런 거 얘기하니까. 왜 또 배가 아파? 아니, 난 너무 충격받았거든 사실. 옛날부터 이 얘기 나올 때부터 충격받았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배부터 아프네 진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온 우주가 박근혜를 도와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뭐 우주가 도와주는 기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탄핵 안 돼가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우리 60대 이상의 시청자들 중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좋다고 아니 뭐 신학대학교 신학학과 교수도 그랬잖아. 국정화가 좋다고. 김아무개? 나는 진짜 이런 분들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교과서를 찍어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상품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산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담배 같은 거는 이해할 수가 있겠어. 이거 참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거고 이걸 아무 데서나 하면은 마약처럼 중독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정부가 관리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쳐. 철도. 그렇지. 이건 계속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공공성을 띄어야 되는 온갖 재화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이제 그 국영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런데 교과서는 정부가 돈 내서 학자들 연구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기본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하면 자기들이 연구한 것들을 서로가 서로 검증하게끔 하고 그 검증된 것들을 고스란히 교과서에 담을 수 있게끔 그런 투명한 그런 과정만 정부가 잘 관리 감독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아니 왜 나서서 그 교과서를 쓰겠다고 하냐고. 그리고 그 교과서를 쓰는 사람 봤더니 무슨 상업 교사가 막 쓰고 하냐. 참나 진짜.
아 진짜 아니 전문적으로 뭐 명망성 있는 사람 데려다 한다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하여튼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이렇게 만약 뭐 결정 나서 진행된다 하더라 진행되고 있죠.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다시 뒤집어집니다. 왜? 이거 자체가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면서 그냥 공중에 날려버린 돈이 얼마야 도대체? 그걸로 급식 문제 해결하는데 그게 어디냐? 아유 진짜. 누리과정은 쓰레기. 무슨 누리과정 예산을 갖다 막 배치하지 않고 이런 것들 보면 물론 누리과정 예산이 뭐 3천 서울시만 해도 한 어린이집만 해도 3,700억 되죠. 그래서 뭐 이 국정교과서 만드는 그 돈에 비하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직접 만드는 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은 그게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당연하지. 예? 하여튼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2015년의 뜨거운 뉴스입니다. 우리 재앙입니다, 재앙.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길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예, 얘기 또 많이 했고 우리가. 예, 그리고 네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 뉴스, 10대 뉴스 중에 네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 속에 사라져간 사람들 짜잔. 그러니까 세대 교체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아니야, 그냥 그래도 물러나는 거지. 이렇게 장강의 도도한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갈수록 안물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죠. 사실 이만섭 그 전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뭐랄까 다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석 기자일 때 아주 젊었을 때 기자일 때 이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당이 막 날치기 하니까 그거를 보고 있었던 젊은 이만석 기자가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뒤에서 기자석에서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이 자유당 도둑놈들아 이렇게 외쳤대요. 그러니까 그때 사회를 보고 있던 국회의장이 이만석 기자 조용하세요. 이것이 국회 속기록에 들어갔다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뭐 개표 당시에 표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 달려들어가지고 그 또다시. 투표함을 갖다 끌어안고 끌어안고. 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이만섭 의장은 여러 가지 공과가 있겠지만 공과가 있죠. 예. 의회주의자라고 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국회 내에서 정확하게 자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정부를 특히나 행정부를 감시하는데 의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던 분이 이분 아닌가. 방망이를 3번 이렇게 땅땅땅 칠 때 한 번 칠 때는 여당, 한 번 칠 때는 야당, 그리고 한 번 칠 때는 국민을 보면서 방망이를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죠. 국회의장 높은 직급이 높죠. 국회의장이. 국가 원수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히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법안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급이 안 되잖아. 급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파이다인데 맞짱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삼권 분립된 나라에서 그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이 세 군데 가운데서 서로 견제하라고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준 건데 한쪽에서 다른 쪽에다가 딱 전화해가지고 마치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 명령하지. 민정수석을 보냈어. 그렇지. 이거는 무슨 말도 안 돼. 방자 보내가지고 통과시켜라 쳐내라 이거야 완전히. 그래서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핵 노답이다. 핵 노답.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 참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정권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그리고 상황입니다. 또 한 사람 더 기억할 만한 사람은 YS. 우리가 이제 방송까지 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자로 글을 이제 3편을 써놓은 게 있는데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은 맞는데 문제는 YS가 민주화 투쟁을 한 이유가 뭐냐. 과연 왜 민주화 투쟁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정상적인 상황에서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민주화 투쟁이었다. 결국 군부 독재 거기다 야합을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예. 저는
그거는 이제 우리 최현 제 평론가의 평가예요. 개인적인 견해인데 네. 사실은 역사 안에서 네. 떠밀려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개인의 욕심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큰 어떤 흐름들을 장식했던 건 사실이고 그 공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과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예. 뭐 저기 80년대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도 다 좋아가지고 뭐 학생 운동만 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어쩌다 보니까 나는 맨 앞에 있었어요. 뭐 어쩌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어쩌다가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예. 오늘 내 앞에 있는 거야. 맨 아니, 앞에. 거짓말하지 마. 무슨 키가 커서 아, 머리가 진짜요? 커서 그렇지. 아니, 다 어쨌든. 알지. 사람들이. 머리든 키든 세상에 어쨌든. 주변에 모이죠? 김성수 평론가만큼 머리가 큰 사람 못 봤어요. 저번에 고상만 씨 만났는데요. 고상만 씨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번째. 연초부터 시끄러웠던 재벌 문제 짜잔. 예. 연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콩회항. 이건 재벌 문제 이렇게보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갑질. 갑질. 예. 그리고 갑질 논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롯데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 나 이걸로 방송 나 많이 했어. 그래서 롯데가 나 먹여 살린다고 얘기했었죠. 실제로 많이 먹여 살렸죠. 네, 그리고 라디오 재벌이 되게 초석을 닦아주게 됐고. 그리고 롯데에 감사해야 돼. 아우 기가 막혀서 한편으로는 울고 웃었던 재벌 총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웃었던 총수는 최태원, 김승현 예. 빠져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강덕수까지 빠져나왔구나. 조성래 그리고 이재현 효성의 조성래 회장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 이 사람들 아직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 받고 있는 거죠. 재벌 총수 문제로 생각하면은 진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오히려 갑질이라는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올 한해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장난삼아 했던 뭐뭐라고 전해라 이게 내가 은연중에 갑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문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이라는 사회가 갑과 을로 딱 구분이 돼 있고 갑은 아주 무한정 을을 갖다가 못 살게 그런 거야. 실제로 땅콩회항 사태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쵸. 비행기를 돌려서 이게 비행기가 무슨 자가용도 아니고 세계적인 토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돌려가지고 갑질을 하잖아.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우유 파는 놈들은 그치. 우유로 갑질하고 우유로 뭐, 월급을 줘. 세상에 무슨 뭐 김치 파는 사람은 김치로 갑질을 하고 예. 세상에 그냥 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영업자들은 또 알바들 상대로 갑질을 했잖아. 그렇지. 알바 성추행하고 알바 월급 안 주고 그 갑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사회를 들쑤셔 놨습니까?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그 당했던 을이 또 다른 데 가서 갑질도 하고 그런다? 이게 바로 우리 표창원 교수가 범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내가 당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되갚아준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당했어. 그래. 일제에 너무 많이 당했고 너무 많이 독재에 당했어. 너무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뭔가 독재를 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독재를 하는 거야 막. 그리고 어떻게든 그냥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착취하려고 구는 거. 아 슬프다. 이걸 끊어야 돼. 슬프다.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정말. 아 진짜 슬픈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갑질 논쟁, 갑질이라고 하는 말은 내년도에는 다시는 나오지 않았으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자, 그러면 갑질. 이제 6번째 뉴스로 가보겠는데요. 네, 6번째 뉴스는요. 이거는 근데 뉴스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뭘 초점을 맞춰야 돼? 평가가 두 가지죠. 예. 자, 긴장 속 남북 관계 또는 해빙 무드 짜잔. 예. 뭐냐면 이번에 사실 DMZ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썼는지 아직 그 어디야 유엔이야 뭐야 저기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목함지리 사건 있잖아요. 아니, 총격 사건은 총소리는 났는데 탄피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뭐 흔적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차큰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목함지리 나오고 있죠. 사건도 애매하고 네. 근데 다친 사람은 있어. 네. 이게 그래서 사실 그 DMZ 총격 사건이 있을 때 정말 전쟁 날 뻔했던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그렇죠. 주고받고 그러면서 또 다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어. 성사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관계가 되게 애매모호해.
이 집권층은 적대적 공생관계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 정확한 말이에요. 적대적 공생관계. 음.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야 종북 좌파 이거 얘기 못하면 이 정권이 있겠냐 이 정권이 이 정권이 표를 받겠어? 정말 내가 종북좌파 덕분에 살아남는 박근혜 정권이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종북 때문에 살아남냐 북 때문에. 자 언론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7번째 여전히 개판인 언론 환경 짜잔. 그러니까 옛날엔 개판 5분 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개판이야. 개판이야. 5분 전도 아니야. 나 제일 깬 게 네. 저번에 황태선 평론가 황태순? 황태선 평론가 나와가지고 위수령 아직도 그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계시대. 태선 선배 좋겠다. 사실은 이 지금 총선 때문에 예.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대거 대거. 방송에서 빠지잖아요. 빠졌죠. 이철희 선배도 지금 그 썰전에서 내려온다 그러고 이준석 씨도 썰전에서 내려옵니다. 일단 썰전에 두 자리가 다 비어요.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온갖 대담에서 예. 예를 들어서 혁혁한 활약을 했던 김경진 선배 같은 분도 광주에서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주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출연하셔야지 왜 여기에서 계십니까? 거의 저 최영일 선배는 갑자기 또 일이 늘었다대 그쪽이. 나는 잘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이야. 예, 이런 상황이에요. 종편은 개판이에요. 하여튼. 네.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짚고 넘어가자. 인터넷 신문 등록강 아시죠? 예. 자, 인터넷 언론사인데 5명의 정규 직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것이 바로 이렇게 인터넷 신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폐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이게 뭔 거지 같은 비창조 경제적 발상이냐? 아니 전 세계적으로 야 1인 미디어 1인 방송 시대인데 무슨 소리야? 지금 어떻게 보면 등록을 갖다가 좀 더 완화시켜주고 그냥 신고만 하게끔 하고 그럼. 차라리 나중에 봐가지고 사이비 언론 갖고 뭐 깽판 치고 이런 놈들은 강화해서 처벌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영세한 인터넷 그 신문들이 하도 정권이 어이가 없이 개판이니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걸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지금 MCN의 시대입니다. 그게 뭐냐? MCN? 예. M, 그- C, N. 그러니까 멀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멀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치?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각자는 다 1인이야. 응. 1인인데 여기가 네트워크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방송국이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MCN들을 갖다가 어떻게 살 거냐, MCN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이런 것들이 화두인데 개별적인 1인들은 다 1인 미디어들이거든. 그렇죠, 맞죠. 근데 이 1인 미디어들한테 이제 사업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창조 경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창조 경제 아니에요? 창조 이게? 경제를 도대체 뭘로 하는지 모르겠어. MCN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인 미디어의 대한민국 최고의 1인 미디어 아이엠 피터라고 있습니다. 예. 정치 블로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엠 피터의 글이 막 하루에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한 번 제대로 나오면 막 수백만 건씩 사람들이 읽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이 피터인데 아이엠 피터가 요즘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면은 어디 가서 취재할래도 뭐 당신 뭐야? 뭐 근거를 대라 이거지. 저 아이엠 피터인데요 해서 먹힌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창조 경제인 것을 창조 경제를 외친 이 정부가 몰라. 아이 답답해. 창조 경제의 실체에 대해서 서울 경제학상을 받은 한 학자가 예. 한마디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불쉣. 불쉣. 아우 재밌다. 이거 재밌어 해야 되는 거야. 참 슬픈 거야. 슬픈 거야. 아이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재밌어 예. 하는 거지. 아무튼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힘들어진 서민 경제. 한중 FTA 타결 및 비준 짜잔. 사실은 지금 전월세 난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예. 전세가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다 이제 월세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상 최저 금리 때문이야. 예.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그 목돈을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져.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세를 목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차라리 그걸 월세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돈을 조금만 빌리면 차라리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갖고 서름 받느니 차라리 그냥 집 사자. 집 산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예요. 그렇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9월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166조, 지금은 1,200조가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이 가계부채가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좀 늘어나면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소득이 늘어난다는 그것이 없거든. 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뭡니까? 파산이야. 사실은 지금 노동계약 5호법이 통과되면 소득은 더 줄어듭니다. 전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처분 소득도 결과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 파산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도대체 난 뭘 꿈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파산을 갖다가 서민들 파산시키고 나서 다음 정부로 넘겨주고 또 5년 동안 열심히 그냥 다음 삽질하고 정부가 나서? 삽질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제대로 다시 먹게 솥을 잘 이렇게 씻어가지고 거기다 밥을 지어놓으면 또 홀랑 먹으려고 그러나 봐. 야, 창조적이다, 사고방식이. 굉장히 창조적이야. 진짜 미워 죽겠어 진짜.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네. 이런 그 가계부채라든지 그래서 최저금리로 인한 이제 영향력도 있고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런 약자들이 피해가 양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 송파구의 새 모녀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아주 뭐 말로 이렇게 하기 뭐하는 끔찍한 범죄들. 저는 이제 서초동의 모자 살인 사건인데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제 중산층들도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붕괴된다는 거죠. 중산층들이 희망을 잃어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잖아. 일어나지 그러면 못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대로 계속 떨어지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지금 얼마 전에 또 OECD의 우리 노동 환경과 관련돼 있는 통계들이 쭉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정말 참혹한 상태예요.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받는 그런 임금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다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높고 그리고 빈부 격차도 미국 이래로 제일 심한 그런 상황이고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이거에서 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좀 넣은 게 한중 FTA 타결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양면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쪽 면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에 백남기 농민 어르신께서 물대포 맞아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시고 있는데 이분의 소망이 아주 간단해요. 예전에 쌀값 21만 원으로 해주겠다는 그 약속 지켜라예요. 떨어졌지 않습니까? 17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농민으로서는 그것이 아주 유일한 소망인데 거기에 대고 물대포를 쏜 거예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한중 FTA로부터 타격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민들 내지 농업을 지구로 갖고 계신 분들이 타격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이건 또다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봐서는 중국 내의 내수 산업을 한국이 이렇게 진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권은 좀 약자들에 대한 것에 대한 신경 쓰는 것보다 재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을 더 많이 신경 쓰니까.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내수 산업을 갖다 거야. 공략하는 거는 재벌들이야. 그렇죠. 재벌들이 공략할 수 있게는 굉장히 토대를 잘 깔아주면서 실제로 그 수입에 의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그 서민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뭐 대문짝만하게 현수막 써 있는 거 보면 마치 엄청난 돈을 미리 확보해 놓고 그걸로 보호를 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기금들을 타먹는 사람들은 일부에 또 불과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그런 농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그런 혜택은 아니라는 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M&A, 그러니까 기업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블룸버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블룸버그라는 통신사에 내세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기술 여기 혁신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대한민국이 1등이었거든요. 그렇죠. 1등이라서 미국인이 일본이 다 제치고 1등 했기 때문에 중국은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으니까
먼저 잡아먹어야 할 것이 한국 기업이다 해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내년도 이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좀 방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류까지 조작해서 쌍용과 같은 견실한 기업을 네. 중국한테 홀랑 줬다가 뭐 완전히 껍질만 남기고 다시 또 도로 받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갖다 막 자행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안 넣었는데요. 쌍용차가 이렇게 그 노사 타결이 이제 그저께 있지 있었죠. 않습니까? 정말 참 20 감동적인 뭐 예. 상황이었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타결을 하기 위해서 24분이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쌍용차 거기 가서 우리 합창단이랑 같이 가서 노래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했는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하는가가 예. 정말 그 나라의 국격, 품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자, 9번째 뉴스. 안철수 탈당과 야권 분열 짜잔. 예. 야 총선 어떡할 거야? 어떡하지? 지금 현재 보면 근데 안철수의 탈당은 잘했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아우 세작 잘 나갔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왜 나가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자, 이래서 좀 그 여기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차라리 안철수와 그러니까 이쪽 그 소위 얘기해서 기존에 있었던 중도 보수. 그러니까 친문. 친문. 난 친문 없다고 생각해. 돌아가시는데 뭐 친문이야, 친문이지. 친문 쪽 성향과 지지 세력하고 예. 안철수를 지지하는 그 세력과 지지하는 사람과 정체성이라든지 세력이 달라요. 예. 다른데 화학적으로 결합 못하고 기계적으로 결합했을 때 깨진 거거든. 차라리 지금 갈라져서 각자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이것이 결국 그 총선에 서로 부딪히는 부분만 조정을 하고 나서 더 넓은 큰 차원에서 빅텐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미 깨진 거 뭐 자꾸 얘기하고 또 합하자 이래봤자 죽은 자실 그렇지. 뭐 만지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자기 영역 내에서 계속 혁신을 해가지고 정말 내가 수권 세력이다, 내가 대안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새누리당과 친일파 반민족 세력의 그 밑에서 뭐라도 하나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안철수를 심판할 겁니까? 우리가 문재인을 심판할 거예요? 제발 그렇게 싸우지 좀 마시고요. 우리가 심판해야 될 세력은 친일, 반민족 세력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미국 간첩들, 일본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잖아. 진짜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아? 두드럭 빽빽이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정권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답답합니다 정말. 하여튼 제발 서로 저 세작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더럽고 치사하잖아. 이게 뭐니? 진짜 세작들은 지금 표현의 자유를 달라고 외쳐요. 와 깼어. 야 국정원 야, 좌익 교수께서 망치 부인 재판에 좌익 교수가 나와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내라 가림막이 하고 나서.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창조적일 수가 있어? 유윈. 근데 진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말한 것들이 너무 말이 같지 않아? 안 되잖아. 12~13살짜리한테 뭐 대조도 안 먹는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진짜. 그런 엑스들이 그냥 그게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그게 무슨 그건 범죄야. 그건 범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좌익 교수는 과연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국정원에 합격한 건가? 뭐 거의 사이코패스 같아 나는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꼭 얘기를 해야 돼. 뭐 10대 뉴스에 꼽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데 세월호 청문회. 세월호 청문회. 이게 이제 단일 사건으로는 참 큰 뉴스는 아니었는데 세월호 청문회를 보면서 진짜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또 사이코패스들을 갖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눈물 날라 그런다. 세상에 애들이 철없어서 안 내왔고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빠져나왔다 그러고 그리고 왜 내가 하지 않은 것만 물어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보고서 쓰고 있었대. 애들이 눈앞에서 수장돼 가는데 보고서 쓰고 있는 게 해경으로서 할 일이냐? 그래놓고선 무슨 어디다 대고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문건이 또 돌았어.
비밀 문건이 돌았어. 서로 말 맞춤. 말 맞춘 거. 참 내가 미국은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인데 미국 청문회를 보세요. 9.11 테러 이걸 또 뭐 9.11 청문회하고 한번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네, 어렵죠. 그래도 청문회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 자리에서 위증하고 그냥 그렇게 입 나불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문회를 갖다 준비하는 대상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아이들이 나이로 따지면 이번에 졸업을 하거든요. 수능 봤잖아 다. 수능 볼 애들. 아이들이 이번에 졸업을 우리 쌤 하여튼 졸업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일단 아. 많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끝까지 연대의 손을 놓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우리들한테 세월호는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족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번째 마수다 탄생 짜잔 우하하하하하. 자, 마수다가 전하는 국제 10대 뉴스 정리해 우리 아까 보겠습니다. 대기업 빅딜하고 얘기하기로 했잖아. 대기업 빅딜 빼자. 아, 이거 뭐 됐어. 빅딜을 하든 말든. 근데 이거는 국제 뉴스는 총체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같이 참 희한하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그렇죠. 문제. 세 가지. 첫 번째 미국의 금리 인상, 두 번째 중국 경기 둔화, 세 번째 국제 유가 하락. 이게 근데 다 맞물린 얘기야. 맞물린 얘기야. 한국한테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야 이게. 자 일단 예. 그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가 정말 강력한 자산으로 등장하죠. 그렇죠. 달러가 강력한 자산으로 등장하니까 전부 미국 달러를 사려고 돈이 몰리죠. 돈이 몰리죠. 그러니까 유가가 더 하락을 해요. 더 하락을 하죠. 왜냐하면 달러가 좀 약하고 그럴 때는 유가 같은 경우를 갖다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뭐 국제 유가 선물에 뭐 이런 거 투자도 하지 않고 예, 예. 뭐 이래요. 달러로 그러니까 가는 거죠. 달러로 아예 가버려. 예. 그러니까 유가가 더 하락이 돼. 그래서 오페크가 계산을 잘못했던 게 이런 거죠. 사실 오페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유가를 하락시켜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갖다 날리고 죽이려고 그랬지. 러시아의 그 채굴도 좀 날려버리려고 했었는데 러시아는 타격을 좀 받았지만 미국은 미국 버텨. 같은 경우는 돈이 오히려 있으니까. 달러로 이렇게 버티고 방어한 있는 거지. 회사가 한두 개 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셀가스 회사가. 그렇지만 몇몇 회사는 몇몇 회사는 죽을 수 죽었고. 있지만 예. 미국 전체는 오히려 굉장히 지금 유가 하락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오페크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55년 동안 정말 그 이전에 있었던 뭐랄까 이 서구의 1970주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서구의 그 뭐랄까 유가를 막 좌지우지하던 거기를 싹 죽이고 오페크가 이번에 이렇게 딱 55년 동안 지금 도야청청 해왔는데 이제 오페크의 힘이 약화됐어요.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내부 의견도 이제 맞지 않고요. 이번에 석유 생산량 감산을 합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서로 악의가 안 맞는 거야. 량도 정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란이 이번에 그 핵 문제 타결이 되면서 그렇죠. 새로 이란이 석유를 생산해내잖아요. 지금까지 이란이 생산하는 거는 뭐 사실은 사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4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석유 생산 이거 판로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영향을 못 경제 미치고 제재를 있었는데 받았으니까, 옛날에. 이번에 판로가 새로 그러니까 이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경제 제재가 풀려. 왕창 또 이거 생산해내는 거야. 열심히 팔아야지.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두바이유 34달러, 5달러, 6달러 이러거든. 이게 쭉 떨어서 2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34달러 정도 될 네, 거예요. 34달러. 그런데 세 군데다. 2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오페크도 지금 오페크 못 버티죠. 버티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예? 예. 거기서 국채를 발행한대요. 그러니까 말이 안 평생 되거든. 빚이 없던 나라. 빚이 없는 나라인데. 뭐 돈이 좀 필요하면 야 좀 더 뽑아라.
뽑으라고 전해라 요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안 먹히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 그렇죠. 건설 경기가 둔화되는 걸 우리나라가 또 직격탄을 맞아요. 타격받는 거지. 근데 지금 더구나 또 이제 금리 인상과 연결시키면은 지금 가장 이렇게 타격을 받는 나라가 세 군데가 있어요. 신흥국이죠, 신흥국들. 신흥국이 브라질이 그렇고 그렇죠. 터키가 그렇고 남아공이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타격을 받으면 어디가 또 이렇게 거기가 불안하면 어디가 좀 우리가 수출 거기 많이 사줬거든. 예? 그 영향이 있고 두 번째로 중국이 작년 말부터 신창타이 한자로 쓰면 신상태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해요. 예, 이거를 이제 고속 성장을 막 하다가 10%, 15% 성장하다가 꺾였어요. 어디까지 꺾였냐면 6%대. 6.9%를 꺾였어요. 중국 시장의 경기가 둔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요. 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제품을 제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국이 돈이 없어요. 주식시장 지난 6월 달에 확 붕괴되고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세계 보세요. 경제가 난리야, 난리. 지금 제일 좋은 건 미국밖에 없어. 미국밖에 없어. 왜냐면 미국은 지금 주식 시장도 엄청 화랑이고 응. 그 또 달러를 갖다 살려고 하는 그런 환 시장에서도 아주 우위를 점하고 그럼 있고. 다 강달러인데. 그러니까 전부 중국에다 투자할 사람들도 미국 가서 미국까지 그럼. 그러니까 중국은 더더욱 돈이 빠져나가. 그럼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한다면 적절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금리 인상을 최대한 뒤로 밀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이지.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우려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 그렇죠. 경쟁하고 있거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좀 패권 다툼에서 어떻게 보면 선빵을 갖다 미국이 좀 날린 거예요. 날린 지금. 거지, 그럼. 뻥 날리면서 야 까불어. 아 근데 더 웃긴 중국이 거는 지금 근데 진짜 맷집이 좀 좋아. 그래도. 좋아 진짜. 견디고 있는 게 다행이야. 근데 중국과 미국이 둘이서 빵빵 터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곤란한 입장을 가진 나라가 있어요. 한국이죠. 한국이에요. 왜? 경제는 완전히 중국에 끌려가고 있고, 근데 안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는 완전 미국에 끌려가 있고, 중간에 새우등으로 터지는 게 한국이야. 아, 나 심지어 진짜 미치겠어. 우리는 전시 작전권도 없습니다. 아이, 세상에. 그러니 세상에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경제는 중국에 발목 잡혀 있어. 네. 안보는 미국에 발목 잡혀 있어. 이 상황에서 똥침 놓고 있는 건 일본이야. 그치? 그럼 우리 야, 표현 죽인다. 뭐야? 김성서록. 예. 일본이 똥심 놓는다, 이거. 진짜. 아,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짚고 넘어갈 국제 뉴스는 IS 테러입니다. 그렇죠. IS 테러예요. 저는 항상 불안했던 게 뭐냐면 IS가 테러를 파리에서 이렇게 벌였는데 한국, 서울에서 그 짓을 벌이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다음번 나라로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게 바로 서울입니다. 한국이고. 그래서 IS는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다음번은 뉴욕에서도 벌일 거고 또 한국에서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 테러는요. 우리는 지금 테러 방지법이 있어야 된다고 테러 방지법이 없으니까 IS가 테러가 만만한 나라로 한국을 보고 있다고 웃기지 그거 마세요. 아니거든요. 테러 관련한 회의나 하세요. 회의나. 아니 이번 대통령 들어가가지고 테러 관련한 안보 회의를 갖다가 안 했잖아. 법에 미리 다 시행령으로 이런 걸로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련된 건요. 우리가 미국 꽁무니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게 무슨 테러 방지법이 없어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요. 어쨌든 테러는 근데 전쟁으로 잡겠다. 마치 옛날에 아버지 부시가 있었던 그때처럼 전쟁으로 잡겠다가 아닙니다. 테러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S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그냥 이 원리주의자들이 문제잖아요. 뭐 근데 기독교 원리주의자들도 문제더라. 맞아. 예, 불교 원리주의자들도 문제더라.
모든 종교는 원리주의자 되면 다 문제더라. 제발 원리주의자들 세금부터 내라.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2018년부터 세금이 내게 돼 있는데 다 빠져나갈 거야 또. 될까요? 글쎄요. 뭐 일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이 있어요. 사실. 다른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뭐 세율이 낮다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제가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란이 지금 13년 만에 이란 핵 협상이 타결이 됐거든요. 예. 그럼 다음 타겟이 어디냐? 북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16년에 긍정적인 소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16년에 북한 핵 문제가 타결이 돼서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이 핵 협상을 타결하는 자리에 없게 된다면 우리는 호구가 됩니다. 완전히. 호구. 완전히 진짜 호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 다음부터는 한국이랑 협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예. 그리고 미국도 한국을 끼워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다 오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있어서의 주도권도 완전 상실하게 되고 예. 실제로는 미국이 겁나 북한을 갖다가 막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알짜를 쏙쏙 빼먹을 때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그렇지, 있다가 손가락 빨고 기껏해야 개성공단 얘기는 하고 있을 겁니까? 우리 분명히 얘기했잖아. 예. 한국이 정말 경제를 6% 7%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 곳이 있어요. 네, 맞아요. 북한을 잡아야 돼. 북한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진짜 알아들어. 자기 정권만 그냥 하려고 그래. 나라 국민 없어. 안중이 없다니까 안중이 없어. 이분들이. 한반도 평화 이런 거 생각 안 해. 안중이 없어. 더 중요한 게 내년 총선이야. 참 이런 정권을 만들었다 젠장. 그 외에 사실은 여기에 못 들어갔는데 정말 뉴스가 사실 되돌아보니까 뉴스 진짜 많더라. 예. 정말 근데 많더라. 이건 꼭 얘기해야 돼. 뭐? 그 파리 기후 협약. 파리 기후 협약. 18년 만에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또 남들은 다 파란색을 입고 있는데 혼자서만 빨간색을 입고 가셔서 세계가 불타고 있다. 지구가 따뜻하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타고 가서 우리는 여전히 불태우겠다는 얘기인가? 아니 뭐 우리나라 사실 기후 협약에서 존재감이 없었죠. 빨간색으로 존재감은 과시했어요. 왜 갑자기 나 아무개 씨가 거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연설을 했는지 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이후에 이산화탄소의 감축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가 돼버렸고 예. 이제는 미국과 중국도 들어왔어요. 이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무려 세계 이산화탄소의 42%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같이 감축하기로 약속을 그렇죠. 했으니까 결정을 했죠. 예. 이제는 뭐가 바뀌겠습니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산화탄소 생산해내는 차 이런 차 이제는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와요. 구조가 바뀌고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계속 때우면서 전기를 발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는 더군다나 원자력은 이미 퇴출되는 추세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낼 것인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어.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창조 경제인지 좀 똥오줌이나 좀 가려가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창조 경제라는 게 이런 거야. 선도적으로 전기차 만들고 수소 연지차 만들고 예. 그리고 정말 친환경적인 발전소 막 지어주고 이런 것들이라고요. 있는 원전이나 어떻게 폐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원불교 쪽에서 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발전의 시스템을 예. 중소규모 발전 중심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서 대규모가 아니라 그러면서 종교 시설들 있잖아, 다. 예. 그 종교 시설들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는 거야. 야. 그러면 교회면 교회, 절이면 절, 법당이면 법당 이런 데다 설치를 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기들을 주변에 마을 그 커뮤니티가 받아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마을에 발전소가 하나씩 있는 거야. 하나씩 있는 거지. 그게 종교 그 시설이 돼. 교회는 엄청 많은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종교 시설이 주변의 지역에게 공헌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 오케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전기를 최소한 뭐 좀 많이 쓰는 사람은 그것에서 받는 것만으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그 전기를 나눠 받으면서 전기세를 낮출 수가 있어. 그치.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들이 좀 더 우리 주변으로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산화탄소도 줄어들어. 좋네. 그래, 이런 정책들을 좀 해보라고. 이야, 아이디어 좋은데? 그런 정책들 좀 해보라고.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한참 됐는데요. 여기에 못 들어간 정말 많은 뉴스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얘기해야 되지 않냐? 한번 정말 미얀마 총선?
미얀마 총선과 더불어서 왜 그 유럽과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40대의 젊은 그것도 정치인들이? 중도 좌 이상의 뭐 심지어는 좌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정권을 잡을까? 왜 정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정치인들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섹시하더라. 여보세요.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 섹시하고 잘생겨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네, 그런 게 그런 아니에요.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신자유주의의 사망 선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미얀마까지도 이렇게 군부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 수치 여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그 정책 노선들을 보면은 중도 좌쪽에 좀 가까운 그런 노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고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정권들을 다 잡아가고 있는 것은 세계가 전반적으로 나눔과 공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박근혜 정권이다. 예. 다음번 정권이 김무성 정권이 되면 끔찍하다. 국제 왕따가 될 것 같은데요. 국제 왕따가? 끔찍하다. 예, 참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이거 아직 각각 사실 10개씩 준비했고요. 뭐 여기 들어가지 못한 한 몇 개, 한 15개 정도 또 있습니다. 이 뉴스를 쫙 보면서 지난 1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파란만장했고요. 예. 참 그 다사다난했고요. 정말 뒤죽박죽이었고요.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 2015년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2016 병신년에는 표현이 참 이상해. 2016 병신년에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두 사람도 그렇고 모두 다 진짜 다사다난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안전하게 열심히 방송하고 열심히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소원입니다. 예. 사실 그 새해에 그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를 보면서 야 그래도 교수 사회가 살아있긴 하는구나. 비록 표지가리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러지만 그래도 살아있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용무도라고 하는 말을 썼죠. 예. 근데 혼용이 다 이제 어떤 임금을 말하는지 아시죠? 예. 지도자를 비판하는 거예요. 리더에 예. 대한 비판이에요. 예. 혼용한 지도자들 밑에서 무도한 사회가 있었다. 무한도전이 아닙니다. 도가 없는 어두컴컴하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진짜 2016년에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 야권에서 그런 빛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혼용무도한 그런 상황에 더 혼용무도하게 지금 싸움박질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답답합니다. 자, 올해 2015년 마수다 이렇게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진짜 그동안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흥분하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서 여러분들을 좀 곤혹스럽게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약속도 안 지키고 다 이제 용서해 주시고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 볼만한 비주얼은 아니지만 특히 뭐 최유한 평론가 보면서 굉장히 괴로우셨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또 이쁘게 성장할 테니까 사실 최 평론가 열심히 살 빼고 있어요. 네. 좀 이쁘게 보이려고 살 빼고 있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마수다를 지금처럼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여러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 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 카페 온에어.